한 신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83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100세 시대가 다가온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젊었을 적에는 자고만 일어나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기도 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80세가 넘어가면 노화가 급격하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잦은 컨디션 난조로 인해 몸에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근육이 약해져서 걷는 것조차 힘겨워지죠. 그렇다고 건강을 챙기자고 산책을 나가자니 걷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몸을 관리하려고 해도 좀처럼 회복이 안 돼서 힘이 많이 들죠. 우리는 이렇게 80대가 넘어서면 힘들 것을 알면서도 건강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대, 70대의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노후엔 살아서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80세 이후의 삶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 80대 진씨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신다고 해도 한사코 거부하고 계십니다. 엄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우리랑 살자니까 몸 생각해야지. 진씨 할머니는 매일같이 믹스커피를 먹고 돼지고기를 꼭 식단에 챙겨 넣곤 했죠. 딸이 그런 어머니가 걱정스러워서 보살피고자 같이 살자고 합니다. 딸의 남편도 다음과 같이 말하죠. 그래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살아요. 저희 집에 애들도 다 독립해서 아무도 없어요.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진씨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건강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루의 식사 세 끼는 꼬박 챙겨 드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밖에 나가 산책을 하기도 했죠. 혼자 살면서도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걱정해 주는 건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도 충분히 건강해. 걱정하지 말거라. 자식들의 걱정과는 달리 진씨 할머니는 다른 분들에 비해 건강한 편이셨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복지센터에 다니면서 뜨개질 수업도 듣고 계셨습니다. 뜨개질 수업을 배우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가볍게 아몬드를 드신 후 뜨개질을 하며 TV를 시청하시곤 하죠. 수업이 없는 날에는 공원에 나가서 팔운동, 허리운동도 하십니다. 게다가 거기에서 수많은 동년배들이 모여 수다도 떨고 매일을 재밌게 보내고 계시죠. 딸이 같이 살자고 한 곳으로 이사가면 또 그곳에서 적응해야 하니 할머니가 갈 리가 없는 거였죠. 아무리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83세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80대가 넘어가면 사연 속 할머니처럼 사시는 분들은 보통 없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운동을 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연 속 진씨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걸까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식사를 잘 해야 하는 것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뻔한 이야기들은 잠시 접어두고 80대 이후에 건강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조언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첫 번째 조언은 누군가의 말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연을 한 가지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문가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물 한 잔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면 입안에 있는 세균을 같이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치를 하거나 가글을 한 이후에 먹는 것이 제일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시니어 분께서는 일어나자마자 입이 건조한데도 불구하고 세균을 먹지 않기 위해서 양치를 다 끝마치고 나서야 물을 드셨다고 합니다. 이후 몇 달이 지나자 한 의사가 TV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밤 동안 생긴 입속 세균의 대부분은 몸속으로 들어가면 위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셔도 됩니다. 몸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때서야 한 시니어 분께서는 입속 건조함을 참지 않고 일어나자마자 물을 드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연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아마도 이러한 경험을 한 번쯤 겪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가 무한히 넘쳐나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정보는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너무 신뢰하고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전문가가 이야기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또 하나의 예시로 예전에는 당근과 오이를 절대로 같이 먹으면 영양에 좋지 않아서 먹지 말라고 했지만 요즘은 당근과 오이를 같이 먹어도 영양 손실이 전혀 없다고까지 합니다. 이처럼 과학이 발전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들은 계속해서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믿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의 말이라고 하여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믿지는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덜고 신뢰할 수 있는 조언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두 번째 조언은 나에게 맞는 의사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해도 나에게 맞지 않는 게 있듯이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라고 해도 나와 맞지 않는 의사가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80세가 다가오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한 시니어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더군요. 매일같이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병원을 가도 호전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의사가 그러더군요. 할머니, 그 나이에는 물리치료 받아도 잠시뿐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동네 이웃에게 말했더니 한의원을 추천하더군요. 저는 예전부터 한의원을 믿지 않아서 안 갔는데 요번에 갔다가 정말 후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올 걸 하고 너무 후회했어요. 요즘은 허리가 다 나아서 산책도 잘하며 다닙니다. 이 이후로 이분께서는 무릎이 쑤시거나 통증이 있을 때에도 한의원만 다닌다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맞는 병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물리치료가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물리치료가 실제로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치만 사람마다 맞는 의사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의사를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여기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친절히 대하고 자세히 알려주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 이 약을 먹으면 대부분 낫더라와 같이 무책임한 말을 하는 의사는 찾아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박식한 태도를 가진 의사들은 보통 나이 든 사람들을 돈으로 생각하곤 하죠.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가 궁금해하는 것을 성의껏 잘 설명해 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간호사들이 친절한지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간호사가 만약 불친절하다면 현명한 의사라면 같이 일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대부분 간호사분들은 친절하지만 의사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 간호사들은 피로에 쌓여 있기 때문에 불친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불친절한 간호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죠. 혹여나 간호사가 불친절한데 의사가 친절하다면 의사분들한테 한 번쯤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을 무조건 권장하는 의사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으로 수술을 권장하는 훌륭한 의사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수술이 무조건 정답이라며 권장하는 의사분들도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다른 병원에도 여러 들려보고 결정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에 내 몸에 대해 잘 알아봐주는 의사가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병원을 더 자주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자신에게 잘 맞는 의사를 미리 찾아보세요. 나중에는 큰 행운으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세 번째 조언은 배우자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친구도 자식들도 아닌 바로 배우자입니다. 실제로 재산이 많은데 혼자 사는 독거노인의 경우 재혼을 하려고 했을 때에는 자식들이 반대를 하는 반면에
재산이 적은데 재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자식들이 찬성한다고 하죠. 재산을 노리고 재혼하려는 사람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자신에게 재산이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떠나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럼 왜 찬성할까요? 누군가가 부모를 책임져 준다는 마음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이 간호를 해줘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재혼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대방이 아플 때 도와줄 테니 부담이 적어지는 것이겠죠. 그만큼 배우자는 자식들보다 훨씬 더 소중한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느낄 때는 아플 때라는 이야기도 있죠. 내가 만약 아프면 자식들은 전화 한 통 하거나 한두 번 찾아오는 것 뿐일지라도 나와 평생을 함께 산 배우자는 내 옆을 지켜주며 간호해주기 마련입니다. 투닥거리며 다투기도 했던 배우자들도 아플 때에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기 마련이죠. 혹시나 남성분들께서 배우자에게 화를 자주 내셨다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기회에 사랑하고 내가 많이 아낀다고 해주세요. 여자들은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좋아한답니다. 만약 여성분이시라면 남성분들에게 멋지고 내 남편 최고다라고 해주세요. 남자는 나이가 들어서도 인정받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이후에라도 배우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네 번째 조언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여든의 문턱에 서 있다고 하여 자신이 오랜 세월 동안 해오던 일들을 멈추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든이라는 황혼의 나이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일, 배울 수 있는 일은 멈추지 않아야 시간의 무게의 노화가 급격히 닥치지 않죠. 마음 가는 대로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일상의 작은 일거리를 계속해 나가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취미를 찾아 배우는 것도 새로운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배움은 나이를 잊게 하며 뇌의 활동을 자극해 인지 능력을 새롭게 합니다. 여든이 다가오고 있다고 해도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그 열정을 활활 태워보시길 바랍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든 취미를 즐기시든 무엇이든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모두 인지 능력에 저하를 염려하지만 기억력 감퇴는 나이 탓만은 아닙니다. 종종 기억력은 쓰지 않기 때문에 약해진다는 이야기가 더 많죠. 몸의 근육은 쓰이지 않으면 퇴화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뇌도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기억력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시고 기억의 실마리를 찾아내려 노력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무언가 대단한 걸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림 그리기를 해보는 것도 배워보는 것이겠죠. 노후의 좋은 취미 생활은 제 채널에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처럼 취미 생활을 하거나 무언가를 배우며 뇌를 활용하는 것은 치매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80대 이후에도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다섯 번째 조언은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염려하시나요? 젊은 날의 활기찬 모임과 웃음이 가득했던 친구들과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젊은 시절에는 친구가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졌고 친구가 없으면 무언가 부족한 듯한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것이 행복의 전부인 듯했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레 사람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서로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편해진 시기,
사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손주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만남이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술 한잔하며 돈 문제나 남의 흉을 보는 이야기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깝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이런 만남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는 감정 소모가 심해지기도 하죠. 건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때 연락이 끊기고 모임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해도 힘든 시기에는 외면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목격할 때도 있죠. 이는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람들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인간성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참된 인품을 지닌 좋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가식적으로 행동하며 남의 성공을 배아파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에너지 소모가 큰 인간 관계보다는 혼자서 즐겁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겠죠.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 없이 자신만의 평화를 누리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의 관계가 완전히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진심으로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은 인생의 특별한 선물과도 같으며 가족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주죠. 그렇지만 아플 때 곁을 지키는 것은 대부분 가족이기 마련입니다. 친구는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를 강요하거나 억지로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위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심을 다해 축하하고 필요할 때 위로를 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행복일 것입니다. 사실 여든의 문턱에 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하며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여든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간 꿈꿔왔던 것들을 마음껏 향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강을 잘 챙기고 미리미리 노후 대비를 잘 하셨다면 여든에도 충분히 건강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음식을 맛보고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조금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지나간 날들에 대한 후회로 시간을 소비하기보다는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내일의 일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비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연속입니다. 어느 구간에서건 행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여든의 벽이 다가오고 계시거나 이미 여든이 다가오셨다면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각자의 인생이 황금빛으로 빛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전해드립니다.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자신만의 색깔로 물들여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인생의 소리꽃은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